오늘도 마지막 기자회견은 2022년 세종교육 주요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감님께서 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의 회견문 발표에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기자회견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석해 주신 관련 부서장 등의 답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된 걸로 보이고요. 저희 최규정 교육감님의 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상관 이야기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신년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올해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나는 좀 엄중한 상황이 있었고 또 선거까지 있다 보니까 빠르게 지나갔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공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다 올라오는데 홍성일교회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10시에 신문자들 간의 소통이 좀 부족해서 10시에 기자 회견을 약속을 하셨는데 저희랑 고치는 바람에 좀 늦춰서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40분에 시청기자실에서 하니까 우리 회견을 저희 브리핑이 어쨌든 35분까지는 다 끝을 내서 그런데 다 취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신의 성실의 법칙 상호간의 신뢰가 또 필요한 일이어서 일단 저희 오늘 회견은 35분에는 늦어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미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세종교육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새해를 열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올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2023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올해 세종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와 심리적, 정서적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모았습니다. 특히 지난 8년간의 세종교육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교육이 특별한 도시, 교육 수도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세종교육의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교육 공동체 그리고 시민,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세종교육이 이룬 몇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회복의 내실화와 함께 더 나은 세종의 미래 교육을 준비한 해였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노력해온 교육 회복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수립된 교육회복 종합계획에 따라 관제중심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심리 정서의 다각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게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교별로 기초학습 다중지원팀이 내실 있게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 체육, 예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축제, 현장 체험학습 등을 전면 올해 재개했고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한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73개 학교에 812팀이 연인원 2만여 명 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활발한 대회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10년이면서 또 세종교육 제4기가 새롭게 시작돼서 세종교육공동체와 소통을 통해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종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 새 비전 시대를 위해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종교육은 미래 교육의 성큼 다가선해였다고 평가합니다. 올해는 지난 8년간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교육의 정책을 정교화했습니다. 2030 세종 미래 교육을 토대로 세종 미래 교육 기본 문서의 개발을 완료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 표준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맞춘 학교 급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이 체계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한 아주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세종 유아 생태체험센터인 손손 놀이터를 개원해서 자연 속에서 놀이로 배우는 아이다운 유아교육과정의 모델을 제시했고,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넘어 인접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실천하는 이응형 세종 미래학교를 연서면, 소담동, 나상동, 전의면, 장군면 총 5개 지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학생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 학급당 학생 수 20년 정책을 초등학교 1학년 292개 학급부터 우선 적용해 실시했습니다. 저마다 가진 적성과 소질을 더 키우고 꿈에 더 다가가도록 과학, 발명, 정보교육과 문화, 예술, 체육교육을 내실화했고, 진로 상담과 탐색 그리고 체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이 바로 옆에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아이들이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 역량을 갖출 수 있게 국제교육교류센터를 통해서 국제교류와 교육협력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했고, 국제청소년 포럼이나 웹세미나, 교사 컨퍼런스 등 세종은 세계로, 세계는 세종으로 넘나들 수 있는 기회당을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교육으로 학교 자치의 힘을 키우고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15개 혁신학교와 12개의 혁신자치학교는 오롯이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에 집중하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실천했고, 지난해 학교자치 한마당을 확대해서 올해는 세종혁신자치학교 한마당, 세종마을교육박람회, 유초중등 교육 나눔의 날,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중등 교수평가 통합지원단 공유회,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공유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축제까지 세종교육 나눔 한마당을 폭넓게 개최해서 학교 자치가 세종의 모든 학교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 정착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 성주체 생활협력 제정을 도왔고, 학생회가 직접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 자치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 운영위원회 연수나 학부모 아카데미, 그리고 권역별 학부모 협의회 등으로 단위학교 교육 협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학교 교육 주체들의 상상과 참여를 통해 세종형 미래학교 공간혁신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 최근 4년간 41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 공간혁신을 위한 세종 꿈마루 사업을 지원했고, 올해 1학년 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 9개 학교에 36학급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종에서 유일하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세종고등학교는 학습과 생활이 연결되는 공간 혁신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의 학교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종의 모든 학생들이 더 안전할 수 있게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학교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체험 중심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실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안전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했는데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학생 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경찰서, 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4차례 온 또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타깝게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압사 사고 예방 5분 안전 교육과 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했습니다. 또한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수준에 맞는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안전행복버스를 통해 총 128개 학교에 16,000여 명의 학생들이 실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대처 가능한 안전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이나 학부모, 교원들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 안전망을 위해 무엇보다 기초 학력을 꼼꼼하게 챙기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확장하는 대안교육도 내실화한 해였습니다. 기초 학력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맞춤형 학습 지원 교육을 강화했고 학교별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다중 지원 팀을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개별 학습 저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 검사도 강화했고 학교 안팎으로 촘촘하게 지원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또는 읽기 집중 지원 학급인 북도등반 이걸 44개 학교에서 402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방학 중에는 매미교실, 미꽃교실 등 다양한 교과 보충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공립대한교육 위탁기관인 늘벗 학교를 올해 개원한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속도대로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교육의 장을 연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들이 학교를 넘어서 자신이 사는 마을까지 배움을 확장하고 삶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학교의 마을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들의 맞춤 마을 교육과정 안내서인 세종이와 함께 떠나는 세종 마을 교육과정 여행이라는 책자를 개발해서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급했고요. 유초중고 119개 학교에서 세종 마을 교사들이 교과 또는 자유학제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협력 수업에 참여하시면서 알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세종마을학교를 새싹마을학교 6개 학교, 학교 연계형 5개 학교, 지역중심형 마을학교 15개 학교, 그리고 마을교육협의체형 4개 학교 등 총 3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해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치 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를 관내 5개 청소년 센터와 연계해서 그동안 문제였던 공간 부분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청과 교육 속취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전체 복합 커뮤니티 센터 13개 장소에서 33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행복교육 체험터도 83개소로 발굴 확대한 해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이해와 참여 확산을 위해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교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학생 캠프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인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은 3년 동안 세종예술고, 해리초등학교, 장영실고 등 3개의 학교 협동조합 설립 인가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2022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세종교육이 결성한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간 세종교육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도전하면서 선도하는 교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종교육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이제는 다른 시도에서도 찾아와 함께 소통하며 배우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교육공동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서 자부심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세종교육공동체는 새 비전을 수립하고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그럼으로써 아이들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 이처럼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지혜와 힘을 모아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종교육의 새 비전을 담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내년 1월 넷째 주에 있을 정례주제 회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기리는 새해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세종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격려, 응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겠습니다. 질의는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기자님, 농수축산식물 박나라 기자님. 네, 올 한해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특별해지는 최종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드릴 질문은 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보상급식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다 확정됐고 내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급식비를 두고 양 기관이 그렇게 냉랭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난주에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5대5 원칙을 계속 고수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우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교육청으로서도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시청에서 이 부산급식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전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부산급식을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하는 그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 자체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내국세의 20.79%인 그 돈을 기준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나눠두는 그 예산이 전부입니다. 시 예산과 달리 추가해서 다른 국회를 통해서 조성을 통해서 추가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시도에 분배하고 교육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분배하고 남은 교육부의 한 3%에 해당되는 특교 그렇게 이제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금 형태의 것을 우리가 모집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우리의 성과에 따라서 일부 나눠 가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종과 모든 교육청의 이 예산 구조는 10년 넘게 똑같은 형태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예산은 원래 갖고 있는 예산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적절하게 분담을 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점점 무상급식을 하게 됐고 이걸 고등학교까지 확산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2019년, 18년도쯤 와가지고 전국이 다 그때까지 아직도 안 하고 있었던 몇몇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국이 다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비율을 대체적으로 6대4 또는 5대5 정도 비율로 대개는 6대4 정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6일 부담하고 공청에서 4일 부담하는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에서 3, 기초에서 3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4 대개 이런 부담으로 해왔죠. 근데 세종은 아시다시피 기초단체가 없는 특별한 전국의 유일한 곳이다 보니까 5대5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의 입장에서 보면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광역에서는 30%면 되는데 50%를 부담하게 되는 부담이 사실 있으셨고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다른 시도는 40%만 부담하면 되는데 저희도 50%를 부담해야 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역단체로 보면 세종시가 약간 부담을 많이 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했고 세종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학생들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감수해 주시는 시청에 대해서 매우 감사해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도가 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 들어가는 그 조리사라든가 하는 그 교육 공무직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에 원래 배분되는 그 내용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모든 시도에 똑같이 그 조리에 종사하시는 교육 공무직이 늘어나니까 이 숫자가 각 시도별로 무분별하게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에서 혹은 조직의 통해 인건비 등에서 교육공직의 숫자를 제시하고 예산 항목에서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이렇게 항목을 늘렸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된다고 해서 인건비를 따로 추가해서 주는 게 없습니다. 항목이 생겼을 뿐인데 원래 예산 규모는 그대로 있는 데서 근데 이것을 시청에서 혹시 2021년부터는 그 항목이 생긴 것을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그러면 인건비가 주어진다면 실제로 교육청에서 따로 부담해야 되는 건 식품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만 저희는 그때 5대5 비율을 정할 때 함께 할 때 전체 급식비의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그것을 시청에서는 이와이는 급식을 제공하면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고 저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니까 우리는 급식의 급식 전체 절반 정도의 예산이 대충 들어가는 그 급식 시설 개선이라든가 환경 시설 개선이나 조리 종사원들의 처우 개선 등 인건비의 항목으로 50%를 사고 그다음에 식품 세종에서 농사짓는 분들이나 이분들을 위한 식품비를 라는 항목으로 하자 그랬던 것이지
실제로 예산을 시에서는 10분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2021년부터 세종시 아니 모든 교육청에 그 인건비가 별도로 주어진 것처럼 오해를 하셔서 그렇다면 만약에 교육청의 인건비가 따로 지급이 된다면 그럼 식품비는 절반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시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이 구체화됐을 뿐 전체 총액 예산의 지원은 전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오해라고 생각이 되고 시청과 지속적으로 실제 상황이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내년 10월까지는 그 식의 타격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있을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은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청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그동안 사실 시청에서 많이 주신 것 부담도 하셨고 그래서 식품비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5대5로 하는 것은 그 협약에 의해서 쭉 해왔던 것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실제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시에서 부담하는 50%의 30%를 우리가 추가 부담하겠다. 그럼 뭐 단순히 계산은 그런 거죠. 급식비 전체에 50%씩 부담하는 것을 시청에서 정하는 것은 75대 20으로 하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건 좀 과하니 저희로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다른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30% 다시 말해서 50에 30%니까 65대 35 정도로 하자는 저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제안까지를 그 실무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시에서는 아무런 방안은 없이 그냥 5대5 식품비의 5대5 단순히 계산하면 대충 75대 25 정도 되는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비의 7대 3, 7대 4. 식품비의 7대 3. 그러니까 식품비의 30% 우리가 더 하겠다. 그러면 대강 계산하면 5대 5였다가 5에 30%를 하는 거야. 65대 35까지입니다. 그 전체 급식을 통계로 치면 15%를 더 부담하겠다고까지 저희가 안을 내놨고 이런 우리들의 충정을 시청에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충분히 받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건 좀 조금 나중에 저기 예산과의 구체적인 그 X로 보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그럼 실무선에서 지금 주요한 과정이잖아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혹시 시장님하고 만나서 직접 만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어요?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아직 있고 이왕 지금 당장 만나가려고 해도 결국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오해하고 있는 시청의 실무국가부터 오해를 풀어드리고 그것이 시장님께 제대로 잘 공부가 돼서 시장님이 바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감님이 제안을 하면 시장님도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제안해 보실 생각. 어쨌든 그건 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학교 관련해서 지금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또 언제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공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그 원래 계획되어 있던 감사가 다른 감사 일정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고요. 구체적으로 감사 어디까지 언제 하고 있어요? 매일 제가 체크하지는 않고 감사실은 일종의 좀 독립되면서 일을 시키는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좀 별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 보고가 아직 저희한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마무리라는 게 가까워진 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감사실에 일정 혹시 확인해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나 드려도 되죠? 지금 강사원에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충청신문 정환영인데요. 네.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이소희 위원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조한희 위원장은 보고를 받기로 했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일 모레죠. 그러면 29일이죠. 네. 29일이면 그 담당 국장님이 31일자로 공로연수를 지금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까지 시간 끌기 하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이 받는 게 아니고 그 담당 부서 팀이 있으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그렇게 오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그들 감사팀들이 있으니까 그 국장은 인사이동이나 이것은 정말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부서에 대한 것이지 뭐 개인에 대한 이런 건 아니니까요. 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될 수 있으면 오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한 질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원활히 다들 인상규 기자님. 답변 드렸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신가요? 앞에 있는 내용에 걸립니다. 그래.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이슈가 벌어져 막 예산 부산급 시비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정강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년에 이제 상반기까지도 추경을 통해 가지고 무상급식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국에 가서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김현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직접 정말 그런 상황까지 예정되면 직접 뵙고 또 함께 또 상의도 드리고 해서 그런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세종에서 학부모님들이 전국에서 다른 데 다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대전 같은 데도 그동안 쭉그 지방의 단체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들을 그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이든 경기든 다 하고 있는데 세종에서 그걸 교육청과 시청이 합의하지 못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을 드릴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내외부 김주환 기자님. 네, 저기 흥성국 의원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네, 지금 두 분만 일단 하고 공식적으로 끝을 내요. 저는 그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급식비 관련해서 역시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국비로 전부 다 지원되는 걸로 다 이렇게 전번에 한번 그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식자재비 관련해서 그 50대 50이라고 이렇게 이제 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이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네. 인건비라고 총망라해서 합쳐진 금액에 뭐 65대 35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65라는 것이 이제 교육청 쪽의 이야기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충 그렇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숫자까지 다. 그럼요. 뭐 세부적인 숫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50%라고 하지만 실제로 50% 이상의 그 전체 총액 급식비에서 식품비가 정확히 50%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요. 또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 등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사실은 훨씬 더 추경에 잡으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우리 저 기관 간의 약속이 있으니까 네네.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레스의 김교육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좀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세종시 학생들이 기초학력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좀 시험 문제가 어렵고 교사들이 시험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세종시 이제 중학교에서는 뭐 내신 점수가 평균 50점이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수학 과목 평균이 30점이라고 또 이소희 의원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저는 세종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험 문제가 어렵다 보니 학생들이 효능감이 떨어지고 사교육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교육청이
교사들의 시험 문제 출제 난이도에 대해서 뭐 점검을 하고 있는지, 학교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각 학교의 평균 점수를 점검하고 전국과 비교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 정책부장님께서 과장님 계십니까요? 중등과장님?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에 중등과의 김문현 장학관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우리 중등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민입니다. 잠깐 소리가 기자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요, 저희 그 중학교 그 시험 문제 그 평균 성적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검토해서 계산을 해서 평균값이 얼마다 이렇게 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교육 회복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중학교의 성취평가제 적용으로 인해서 나온 성적 중에 일부 과목에 한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양극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사실 이렇게 그 자사고라든지 국제고라 특목고를 이렇게 좀 많이 지원하는 학교에서 변별력을 좀 높이겠다는 의도로 또 일부 과목에서 약간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고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보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학교의 시험 문제를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가지고 특히 수학 과목은 열심히 지금 컨설팅도 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난이도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국영수 4과에 한해서는 계속 교사들을 좀 연수를 시키고 있고 올해도 연수를 했고요. 내년에도 또 받지 않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연수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취평가제라는 거는 학생들을 어떤 성적을 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성취 기준의 도달 여부를 측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적으로 어느 시도교육청에서도 일괄적으로 다 다운받아서 비교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이 조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소희 의원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고등학교가 지금 석자 등급제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과목에 한해서 고1입니다. 그 과목에 한해서 뭐 수학 평균이 뭐 50점 미만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석자 등급제가 적용되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변별력 높이기를 위해 가지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저희만 세종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반 고등학교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게 변별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전체적인 평균 성적이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년에 국외 학점제 추진을 위해서 성취평가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또 여러 가지 적용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그 회의에 참석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학교 신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약속 같은 게 있어서요. 일단은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혹시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옆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계시니까 해주시고 일단 회견은 이렇게 마치고 가능하시면 시청에 우리 홍성국 의원님 기자회견 하신다는데 꼭 많이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한 부분이라서 일단 공식적으로 일단 끝을 내고 그럼에도 기자분들께서 어른들께서 취재하셔야 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모든 국가장님들이 거의 다 맡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완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마치고요. 일단 좀 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다 공식적으로 마치고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모아놓고 네? 이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개인적인 약속인데 아니 그 공식적으로 한다면 건강 먹는 거지. 네?
약한 교육감 계속 오셨으니까 바로 기자회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4분 있어야 돼요? 10시 40분에 홍석우 의원님 안 가. 저희가 공지를 드렸으니까 이따가 또 그래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10시 1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에 어떻게 해서 한번 이렇게 또 정리가 되시면 오신 분들한테 그 파박으로 휘두르시려고 그래도 저희 공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공지는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